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이어서 에너지에 대한 얘기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이 3장이, 4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앞에 효소 얘기한 것부터 해서 그 효소에 의한 메타볼릭 패스웨이, 우리 흔히 말하는 대사 경로, 그리고 그 대사 경로에 사용되는 생물 에너지죠. 바이오 에너제틱한 그런 부분까지 설명이 다 쭉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오늘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뭐 했던 내용 중에 에너지 제일 법칙, 제일 법칙, 그쵸? 연력학 에너지. 제일 법칙은 에너지는 새로 뭐 만들어지거나 파괴되지 않고 형태 전환만 일어난다 라는 게 제일 법칙인데, 에너지가 100%다 다른 형태로 전환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제일 법칙은 에너지는 트랜스폼 형태 전환을 하면서 열 같은 형태로 이뤄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 에너지는 감소하게 된다라는 게 바로 에너지 연력학 제2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 에너지는 작아지고 엔트로피,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제2법칙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흡열 반응, 발열 반응. 그래서 엔더고닉 또는 엑서고닉 리액션이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연력학 제1법칙과 제2법칙이 함께 이제 우리 몸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생물 에너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은 엔더고닉 흡열 반응부터 먼저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케미컬 리액션,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에너지의 인풋, 흡수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풋이 필요한 형태를 이 엔더고닉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product contain more free energy than the reactant죠. 그래서 반응을 일어나는 리액턴트가 에너지를 받아서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 프로덕트가 프리 에너지가 더 높은 그런 형태가 될 거고요. 리액션에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할 때 greater state of entropy and product are at the lesser state of entropy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는 이 리액턴트가 에너지를 받아서 안정한 상태, 에너지를 더 높게 갖는 상태, 프리 에너지가 증가되는 상태로 가는 거니까요. 흡열 반응은 반응물보다 생성물의 엔트로피 자체가 더 작아지는 거죠. 그쵸? 무질서도. 이것만 기억하세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프리 에너지 반대는 엔트로피. 엔트로피의 반대는 프리 에너지죠. 에너지를 많이 갖고 있는 상태, 프리 에너지가 높은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 무질서도. 그래서 이 플랜트, 식물이 빛으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하고 물, 그리고 글루코즈를 이제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런 형태로 이제 카본 다이옥사이드 CO2하고 물을 가지고 글루코즈를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때 반응을 이제 흡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에너지를 흡수해서 반응물을 만들어내는 단계. 엑설고닉. 발열 반응은 무엇이냐?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케미컬 리액션 대 프로듀스 에너지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반응이죠. 발열 반응. 그래서 product will have less free energy예요. 프로덕트가 만들어지면서 에너지를 발열을 하게 되니까 리액턴트보다는 프로덕트의 프리 에너지는 less, 낮아지게 되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흡열 에너지가 높아진다. 발열 에너지가 낮아진다. 그래서 이 글루코즈를 하이드롤라이시스로 분해하게 되면은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하고 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 이 카본 다이옥사이드하고 물은 에너지 레벨이 낮은 상태고 글루코즈는 높은 상태죠. 이때 열이 발생한다. 발열 반응이죠. 발열 반응. 이 에너지는 ATP,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되게 되고요. 나머지는 엔도르고닉 리액션 in the body. 뭐 우리 몸에 흡열 반응을 일으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많은 글루코즈가 사용이 되면서 발열 반응이니까 엑설고닉이니까 그 에너지로 ATP를 만들고 뭐 부산물들을 생산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은 처음보다는 낮아지겠죠. 하지만 ATP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나머지 또 에너지로 뭘 해요? ATP 만들어진 것과 나머지 에너지로 흡열 반응을 일으키겠죠. 이게 에너지니까. 엔더고닉 리액션이 우리 몸에서 일어나도록 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내겠죠. 이게 돌고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는 주체가 있으면 받는 주체가 있는 거고요. 최종적으로 받은 아이는 또 주게 되는 거고요. 에너지 obtained from glucose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글루코즈는 프리 에너지가 높은 상태죠. 여기에서 분해가 되면서 에너지를 계속해서 낮춰가게 되죠. 그러니까 프리 에너지가 높은 상태, 에너지가 높은 상태, 에너지가 낮은 상태, 엔트로피는 높은 상태, 무질서도가. 그쵸? 토탈 에너지 릴리즈가 쭉 내려오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에너지를 우리는 그냥 에너지 이렇게 양을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칼로리라는 거를 사용해서 열 에너지, 일반적으로 열량이라고 표현을 하죠. 칼로리라는 형태로 이런 열량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로리란 the amount of energy in a molecule can be measured in calories,로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분자 안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의 양을 칼로리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1칼로리, 1칼로리는 어느 정도의 열이에요? 1큐빅 센티미터의 물을 1도 올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정육면체죠. 정육면체 1큐빅을 물로 꽉 채웠을 때 그 물을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1칼로리라고 규정 짓는다는 거죠. 결국 칼로리는 에너지를 표현하는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칼로리 in food are actually reported in 킬로칼로리, 칼로리 너무 작으니까 킬로칼로리로 해서 표현을 하게 되고요. C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반응들은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커플드 리액션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커플, 뭐 남녀 커플, 그쵸? 서로 상관관계가 있게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from the environment, 우리가 뭐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얻게 되는 거, 음식이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뭐 푸드가 이제 브레이크다운, 소화가 되는 거죠. 소화가 되면서 발열 반응을 하게 되고 열을 내게 되고요. 그것이 그 열을 이용해서 우리 몸 안에서 다른 것들을 단백질도 만들고 근육도 만들고, 그쵸? 그런 흡열 반응 작용을 이루게 되죠. 또 후에는 그것을 분해해서 또 사용해서 또 에너지를 만들어내게 되고 계속 커플 연결지어서 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너지는 must be stored in a usual form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거를 한 번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TP,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상태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The production of ATP is actually an endogonic이라고 되어 있어요. reaction that is coupled to exogonic reaction to drive it이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에는 음식을 먹어서 분해하는 거는 발열 반응이에요. 에너지 내는 거니까. 하지만 그 에너지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우리 몸에서는 흡열 반응을 통해서 ATP를 만들죠. ADP에 아데노신 모노포스페이드에 ADP, 포스페이드 하나 더 붙여서 아데노신 바이포스페이스 만들고요. 아데노신 바이포스페이스에 하나 더 붙여서 트리포스페이스 만들게 되죠. MP, ATP, ATP 이런 식으로 포스페이스를 붙여주는 것 그 자체가 흡열 반응이죠. 엔도고닉 리액션이 같이
커플로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ATP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보관해주는 그런 형태고요. 뭐 주는 인이죠. 인 포스페이트를 고리로 붙여주면서 보관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ATP를 Universal Energy Carrier라고, 에너지를 운반할 수 있는 에너지 운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림으로 보면 커플 리액션은 이렇습니다. How coupled reaction work. 마치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가 반응물에서 생성물을 만들면서 에너지를 내게 되고요.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시 다른 반응물로 다른 생성물을 만들게 되죠. 이게 글루코즈라면 ATP가 되겠죠. 그래서 프리 에너지가 높은 상태의 리액턴트가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요. 다시 리액턴트가 에너지 레벨이 높은 프로덕트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발열 반응, 흡열 반응이 되는 거죠. 흡열 반응은 결국에는 에너지 준위가 낮은 상태의 반응물에서 에너지 흡수를 통해서 에너지 상태가 높은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니까요. 뭐라고 그런다? 이런 것들을 커플드 리액션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는 워낙 잘 알 테지만 뭐 그림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렸습니다.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죠. 아데노신 다이포스페이트의 ADP에 무기인이 연결이 되면서 이 붙이는 데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흡열 반응이죠. 엔더고닉 리액션에 의해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리보즈 당이고요. 이게 아데노신이죠. 아데닌.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인이 하나, 둘, 세 개가 붙게 되죠. 에너지 캐리어입니다. ATP as the universal energy carrier라고 표현했는데요. ATP가 만들어지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흡열 반응, 포스페인을 붙이면서 ATP가 만들어지죠. 이게 리액턴트, 프로덕트가 되겠죠. 이건 흡열 반응이에요. 이건 발열 반응이고, 그리고 에너지는 다시 사용되면서 분해가 되죠. 발열 반응, 또 무엇인가를 만들 거예요. 흡열 반응이죠. 계속해서 엔더고닉 리액션과 엑소고닉 리액션은 커플드 돼서 반응이 유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커플드 리액션을 다른 형태로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런 열을 내게 해주는 주체가 있으면 받는 주체가 있듯이 뭔가를 분해하게 되면 다시 합성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분해와 합성의 측면에서 무엇인가를 다시 결합시켜 주는 거, 얻는 거, 그리고 무엇인가를 뺏는 거, 주는 거죠.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때 전자를 만약에 그 주체로 한다면은 산화와 환원이라는 측면으로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예요. 산화라는 거는 분해되는 거고요. 환원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런 반응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항산화 물질이라는 것들이 언제 만들어지게 돼요? 발열 반응을 통해서 뭔가가 분해됐을 때, 그 산물로 엔드 프로덕이 생겨나게 되고 부산물들 중에 이 산화물질이 생기는 거죠. 그 산화물질을 우리는 제거를 해서 몸이 다시 활성을 띠게끔 해줘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환원이라는 측면. When an atom or molecule gain electron이에요. 결국에는 받는 거죠. 일렉트론을 받게 되는 거.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거를 reduced, 환원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It is reduced in charge예요. 그래서 electron are negative죠.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차지는 마이너스로 내려가겠죠. 이 반대 개념이 옥시데이션, 산화죠. When an atom or molecule lose of electron이에요. 원소나 분자가 전자를 뺏기는 거죠. 그러면 뺏기는 애는 산화되는 거고 받는 애는 환원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옥시다이즈라고 표현하는데 왜 여기에 산소가 관여를 하느냐? 옥시전 may not be involved. 산소는 절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절대 관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산소는 직접적으로 관계는 없어요. 근데 이 산소라는 애가 뭘 하는 애예요? 전자를 굉장히 잘 뺏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산화 반응은 요 산소에게 전자를
뺏기게 되는 형태로 반응이 일어난다. 그래서 산화라고 부르게 된 거죠. 결국엔 산화 반응의 정의는 전자를 잃게 되는 반응이에요. 뭐가? 아톰이나 몰레큘이 lose of electron, 전자를 잃게 되는 반응을 산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산화와 환원은 똑같아요. 커플돼서 일어나죠. 왜? 전자를 잃는 애가 있으면은 받아서 환원되는 애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전자를 받은 애는 누구한테 가져오게 된 거니까요. 그쵸? 그래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커플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듯이 reducing agent라는 애는 환원을 일으키는 아이죠. 일렉트론 도너. 일렉트론을 주는 아이. 내가 주면은 반대편에는 환원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reducing agent라는 건 환원시키는 애, 전자를 주는 애.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말 그대로의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전자를 뺏어가는 애죠. 옥시젠, 일렉트론, 리시버, 산소 같은 애들. 그래서 산화라고 얘기한 이유가 산소가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건 아니지만 가장 잘 전자를 가져가는 옥시다이징 에이전트예요. 전자를 뺏어가는 애. 전자를 공급하는 애. 오케이? 리듀싱 에이전트. 전자를 줘서 환원시킵니다.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전자를 뺏어서 산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산화와 환원의 이 정의도 결국에는 어떠한 것들이 원래대로 만들어지느냐, 만들어진 게 분해가 되느냐, 서로 커플로 일어나는 거고요. 그 주체가 원소 또는 분자 간의 전자의 받음, 줌에 의해서 받으면 환원, 주면 산화가 되는 거죠. 많은 이 분자들이 이 옥시다이저하고 리듀서를 동시에 역할을 하게 되고요. 고리 형태로 이 반응이 계속 이제 일어나게 되죠. 산소가 어떻게 보면 일렉트론의 아주 강력한 억셉터고요. 그렇기 때문에 산소가 있으면 전자를 자연스럽게 뺏긴다 라고 표현해서 산소에 의한 산화라고 얘기해서 이 옥시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아까 얘기했듯이 옥시젠 is not the only oxidizer. 산소만이 이 산화 물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가장 많이 전자를 받아가는 강력한 일렉트론 억셉터이기 때문에 이제 산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은 분자가 주체가 돼서 그 아이의 전자를 산소가 뺏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전자를 잃은 아이는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산화물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아이들이죠. 그래서 유저리 일반적으로 이제 프리 일렉트론은 혼자 이제 다른 쪽으로 전달되거나 이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전자들은 하이드로젠, 수소에 실려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에 전자전달계라는 형태로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 구성도 전자를 직접 하나씩 전달하는 게 아니고 전자를 운반해주는 주체, 누구에 의해서 전자를 가져다 주게 된다? 수소를 통해서 전자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자의 운반체를 우리가 NADH 또는 FADH 들어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TCA 사이클에서 쭉 돌면서 탄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거기서 발생한 에너지로 수소를 환원시켜 주게 되죠. NAD가 NADH로, FAD가 FADH로 환원이 된 다음에 환원된 전자를 받은 거예요. 근데 전자를 직접 받을 수 없으니까 수소를 통해서 수소에 있는 전자를 받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이토콘드리아 이너 멤브레인에 전자전달계에 이 수소를 전달해 줌으로써 그 전자를 이용해서 ATP를 생산해 내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 있듯이 몰레큘 대 루즈 오브 하이드로젠. 하이드로젠을 잃은 아이는 전자를 잃은 거랑 똑같으니까 산화됐다고 표현하고요. 옥시다이즈. 그리고 수소를 받은 아이는 환원된 거예요. 전자를 받았으니까. 환원됐다, 리듀스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이드로젠의 캐리어 사용되는 애가 NAD, FAD. 플레임은 니코틴아마이드, 아데닌, 다이 뉴클레오타이드. 이게 이제 비타민 B3에서 온 거고요. FAD, 플라빈이라는 애죠. 니코틴아마이드, 플라빈. 대표적인 뭐예요? 전자 수용체예요. 하이드로젠의 캐리어 운반자고요. 그래서 플라빈, 아데닌, D, 다이뉴클레오타이드. 요것도 이제 비타민 B2에서 오죠. 리보플라빈이라는 아이, 니아신이라는 아이. 결국에는 비타민 B가 우리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피로 회복엔 아루나민 골드. 똑같아요. 아루나민 골드는 비타민 B의 컴플렉스입니다. 대부분 다 활력 활성, 뭐 신체 활성, 활력 이런 거 다 비타민 B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에 걔들이 하는 일은 이런 일들이에요. 이런 산화된 것들을 다시 환원시켜서 에너지원으로 돌려주는, 에너지 활성을 원활하게 계속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들이죠. 얘네도 비타민에서 결국 만들어지는 거는 코팩터, 코엔자임, 코엔자임이죠. 코엔자임. 그래서 NAD하고 FAD가 코엔자임으로 하이드로젠의 운반 역할을 아주 중요하게 하게 되어 있죠. FAD는 두 개의 일렉트론을, 그리고 NAD는 두 개의 또 다른 일렉트론을 결합을 시켜서 운반을 해주게 됩니다. NADH, FADH 형태로 환원시켜서 하이드로젠을 운반을 하겠죠. 화학 구조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태에서 수소를 두 개 결합을 해서 NAD, H 플러스, H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FAD는 이렇게 생긴 상태에서 두 개의 수소를 받아서 FADH, 그러니까 오시다이즈 폼, 리듀스드 폼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얘네가? 수소의 캐리어. 수소를 운반한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전자를 운반해주는 아이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전자를 잃으면 산화, 전자를 받으면 환원. 그래서 이 액션은 커플돼 있어요. 똑같이. 톱니바퀴와 같이 누군가가 반응을 통해서 전자를 잃게 되면은 그 전자를 받게 되죠. 그 전자는 어디에 실려 있어요? 하이드로젠, 수소를 가지고 전자를 전달해 주게 되죠. 그래서 NAD is oxidizing agent. 산화시키는 얘를 산화시키는 에이전트로 작동한 거죠. 자기 자신은 환원이 될 거고요. 여기 또 NADH 플러스 H 플러스에서 요 수소는 다른 아이를 Y를 환원시킬 거고요. 스스로는 산화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NADH가 환원시켜주는 애예요. 리듀싱 에이전트가 되겠죠. 전자를 주는 애. 전자를 뺏는 애. 옥시다이징 에이전트, 리듀싱 에이전트. 어떤 항상 그 화학 물질이 얘는 언제나 산화 물질이야 이렇게라고 얘기를 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화시키면은 산화 물질이고요. 환원시키면 환원 물질인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수소를 줘서 자기는 산화되면서 Y는 환원된 거죠. 그러니까 환원 리듀싱 에이전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다음 단계로 특정 효소에 의해서 수소를 전달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전자 전달계예요. 전자 전달계. 이렇게 전자가 전달되면서 에너지 형태로 수소를 이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까지 뭐 좀 길다면 길고 아주 간략하게 엔자임의 뭐 기본적인
소개를 드렸고요. 이 엔자임이 어떻게 활성을 조절받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 엔자임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에너지가 어떻게 조절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메타볼릭 패스웨이, 다른 하나는 연력학 법칙으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생물 에너지라는 거에 대해서 감을 잡은 거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뒤에 메타볼리즘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사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상식적으로 그것을 나의 생활에 활용하는 데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4장 전체 마쳤고요. 항상 동일하게 다음 시간에 요약문을 제출을 해주시면은 월요일 시간에 라이브로 여러분을 만나서 요약문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중요한 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